이제 국가 가정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기업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또 교회의 어떤 종교 기관 다른 종교 기관도 있지만 교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제 많은 시설도 있고 이제 그 시설에 우리가 물론 어떤 허가나 자격 기준에 통과는 돼야 되지만 이제 지역 사회 또 국가의 어떤 정책 대개 함께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신앙적인 그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어떤 미래를 이끄는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이제 그 측면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국가나 어떤 정부 차원에서도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할 때에 또 적극 지원해주는 또 뭐 시설을 뭐 할 때에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국가가 또 적극 교회에게 역할을 또 기대하는 또 그러면서 지원하는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교회에는 많은 인적 자원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어떤 시설의 안전이나 또 위생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정말 가정과 남성과 여성과 또 국가, 사회, 또 지역사회 이런 기관들 함께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기독교 텔레비전도 열심히 네.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지난주부터 새로 선보인 영유아가 나라의 미래다 시간인데요. 지난 한 주간 방송을 내보냈는데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격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도움의 말씀까지 해주셨거든요. 그만큼 영유아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우리나라 현재 당면에 있는 저출산과 그리고 고령화 사회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의 그 보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시간이 다 돼서 좀 긴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누지 못해서 오늘 한 시간 더 그 보육에 대해서까지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겠어서 두 분 모셨는데요. 대통령 자문기관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김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한국여성개발원의 가족보건복지연구부장이신 장혜영 박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방송하시고 좀 많은 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얘기를 한다 그런 전화를 저희는 참 많이 받았거든요. 어떠셨어요? 너무나 필요한 얘기를 해야 될 시간에 한 거다. 네, 그런 생각들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지난 주간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그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 나가느냐 우리 이제 보육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아주 기초적으로 보육의 그 단어의 의미부터 좀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보육이란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보육 사실 지금 보육과 교육이 같이 이제 단어가 의미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보육은 그야말로 아이를 잘 이렇게 테이크케어하는 그러니까 잘 이렇게 돌보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교육은 교육을 시킨다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보육과 교육에 대한 의미는 법이 좀 관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은 영유아 보육법 이제 그런 법에 의해서 기초가 되고 있고 교육은 유아교육법. 그래서 보통 0세에서 5세까지를 관장하게 되는데 두 법에서 3세하고 5세가 이제 겹치게 돼요. 근데 이제 보육과 교육의 어떤 그 궁극적으로는 같은 이제 육아라는 측면에서는 같을 수가 있지만 네. 지금 관장하는 법에 따라서 교육 쪽은 굉장히 체계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육은 아직 그 교육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것이 많아서 어떤 교사라든가 이제 그런 시설 같은 거 이제 그런 면이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 쪽은 유치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보육은 이제 보육 시설 쪽.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각 교사들이라든가 이제 시설 측면에서 지금 많이 이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성부 또 미래사회위원회 다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보육 시설을 이제 정말 검증을 해서 잘 이렇게 시설을 제대로 하는 시설 속에서 아이들을 잘 기르자. 또 교사를 또 자격을 강화시켜서 그것을 잘 검증을 해서 또 아이를 잘 하자. 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육아라는 차원에서는 보육과 교육이 같이 가지만 이제 그건 앞으로 시간을 좀 갖고 지금 통합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장님도 이런 쪽에서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사회자는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저 보육은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아이를 키우는 거다 이건데 그러니까 어려서 0세부터 한 4세, 5세 요 정도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를 할 수 없는 시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뭔가 자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네. 나이까지의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뭔가를 판단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교육의 지적 교육으로 이렇게 지적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는 건데요. 그 이전에 아이가 독자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잘 먹이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 소위 이제 정서적인 어떤 뭐 인격 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렇죠. 다 가능하도록 그 휴먼 터치가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이제 주로 보육에서 이렇게 다루는 건데 그게 이제 그 보육의 필요가 쭉 있다가 점점점 이제 보육의 필요보다는 교육의 필요가 점점 늘어가는 거죠. 한 4세, 5세가 정도가 되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이제 보육하는 의미에서 아이들의 교육은 이제 필요가 없다 하는 시점이 이제 6세니까 그때부터는 초등학교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네.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보육과 교육의 필요가 점점 이렇게 커지고 보육이 커지다가 이제 교육이 커지는 거의 전환점으로 커지는 가는 그런 이제 전환점이 한 4세 정도 네. 그런 정도에 이제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얼른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보육 이렇게 교육 얘기하면 교육에 간 시작되는 시점을 이제 유치원쯤으로 시작을 한다라면 보통 이제 맞벌이를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엄마들이 또 부모들이 혼자 아이의 그 육아나 교육을 다 책임질 수가 없어서 어떤 시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 얘기하는 놀이방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다 그럼 이제 보육 시설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런 그 경우도? 보육 시설은 이제 통상 이제 어머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용어로는 어린이집, 어린이집, 예,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작은 규모가 이제 놀이방, 놀이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대개 놀이방 어린이집은 한 3세, 4세, 5세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1, 2세, 0세에서 이제 0세는 돌봐기 이전 네. 해서 1, 2세 정도는 아주 어리기 때문에 이제 대개는 어머니들이 직접 키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죠. 아니면 뭐 이제 친정 부모라든지 그렇죠. 가족들의 도움을 좀 많이 예, 받고 예. 싶어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아이들은 0세부터 1세 요 근처의 아이들은 그 시설에서 그런 아이들을 맡으려면 상당히 그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거의 1대1 해야 1대1로 되니까. 이렇게 네. 붙어 주어야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비용도 0세 아이들은 훨씬 비싸고요. 그리고 해보면 한 6, 70만 원 정도 한 달에 네. 그렇게 비용이 들어야지 되고 이제 한 4세 정도 이렇게 되면 한 30만 원 정도 아마 되게 그렇게 아마 비용이 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0세 아이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마 가정에서 키우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 어머니가 힘들 때는 이제 도와준다든가 네. 또는 영아의 전담 시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비용은 많이 들고 그 어머니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이런 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을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좀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네. 맡아주시고 또 나이 드신 그 여성 노인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또 봐주시고. 이렇게 봐주시고 예.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보라고 하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봐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지만 일주일에 일정한 시간을 이렇게 딱딱 정해서 예.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신다면 그거는 훨씬 좀 수월하시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이제 고령화된 그 노인 네. 노동력도 좀 네. 많이 정말 그분들이 아이를 또 얼마나 사랑하고 잘 그럼요. 보시겠어요. 예, 그것도 좀 예. 많이 예, 도움을 그래서 그건 받을 이제 수 1, 있고. 3세대 프로그램이라고 예.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할머니 세대가 이제 아이들을 보살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 그런 이제 자원봉사도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해주고 이런 거가 상당히 좋은 그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도 이제 역할을 하지만 이제 고령 여성이 이제 많아지면서 네. 이제 정말 직업군으로 생겨도 좋을 것 직업을 같은데요. 할 수 있도록 예, 그것을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넘어서서 이제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일정 정도 수입을 네.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할머니들 내지는 또 할아버지들 일자리 창출도 또 예, 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강하고 정말 할머니들이 오히려 더 애정을 갖고 아이를 잘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보면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이제 또 하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보육의 개념이 예전에는 사실 참 많았잖아요. 한 집안에 많아서 뭐 식구들끼리 서로 다 봐주고 서로 키우고 네. 언니가 동생 키우고 이렇게 해서 저절로 다 큰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 어르신들은 참 많은 자녀들을 출산을 하고 또 다 잘 살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그 보육의 개념도 형태도 조금씩 많이 바뀌고 있지 않나요?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이제 이제 소위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그런 대가족 제도였기 네. 때문에요. 거기에 이제 아이를 키우는 지혜가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또 꼭 할머니에서 어머니가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잘못하면 꾸짖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소위 이제 상벌을 이렇게 암암리에 네, 이렇게 네, 가해지면서 아이의 슈퍼에고가 이제 도덕적인 그런 또 정서적인 그런 성장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요즘 그 사회는 이게 점점 이제 핵가족 제도가 되고 핵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편부모 가족 뭐 이런 또는 편부 가족 뭐 네.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 그 아이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그 지식의 전수가 잘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전통이 잘 계승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회적 보육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 그 아이들이 그런 이렇게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런 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인격이 형성되고 또 정서가 안정되고 이런 것을 혼자서 집에서 이제 엄마하고 뭐 아이하고 이렇게 둘이서만 유대관계를 맺어지는 갖다가 그런 것보다는 훨씬 예. 더 좋은 점이 장점이 있고 그 속에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친구가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언니, 누나 같이 생각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일종의 가족적인 그런 어떤 인간적인 유대감 이런 거를 받게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도 많이 배우게 되겠죠. 그 그럼요.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 또는 해서는 안 될 일 이걸 이제 놀이를 통해서 자꾸 배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 이제 주로 했던 양육 또는 교육의 기능이 이제 가정 안에선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환원해서 또 가정이 그동안 할 수 없었던 해왔던 것을 이제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또 사회 차원에서 네. 이제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첨가가 되고 또 부가가 되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아이를 잘 인격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이제 그런 것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하는 것을 이제 보육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요, 그 부모가 다 일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엄마가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안 다니고 혼자서 교육시키는 집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만큼 보육, 교육 개념 자체가 좀 많이 바뀌어 있는 거죠. 전반적인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는 거하고 안 있는 거랑 너무 차이가 다르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게 다르고 그런 것이 자라서 이제 교육적인 어떤 자원으로 또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교육의 문제가 저희 저출산과 연결되는 것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특수한 문제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유치원 또 어린이집 놀이방 이런 문제들이 계층적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안 갈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말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게 원래는 그 성인이 될 때까지 예를 들어 조선 시대에 보면 뭐 학교가 있었나요? 다 집에서 가정 교육으로 모든 걸 다 해결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당에 좀 다니면서 학문을 글을 좀 더 배운다거나 배우고, 그런 예. 정도였죠.
그러다가 이제 근대 교육 제도가 되면서 서양에서 이제 근대 교육 제도가 이제 주로 교회에서 사실은 넘어왔습니다. 원래는 교육의 상당 부분을 교회가 담당을 네. 했다가 그게 이제 학교로 넘어와요. 지금도 그래서 서양에서는 학교 교육의 상당 부분을 교회가 여전히 담당을 하고 있죠. 그러나 교회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설립한 학교가 이제 네. 그걸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제 유교의 그 서당 같은 데가 좀 담당을 했고요. 근대 교육은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부터 이제 이렇게 대학 그 6세 이후의 거는 이제 그런 사회 시스템으로서의 그 교육이 이제 담당을 해왔는데 네. 그 이전까지는 이제 보육 내지는 유아 교육은 주로 이제 가정 내에서 여전히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현재 가족대로서 제도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사실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이제 어떤 사회 조직화된 그런 이제 어린이집 내지는 유치원 이런 데서 네. 이제 그런 초기의 인격 형성도 해줘야 된다 이런 상황이 이제 현재는 된 것이고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대부분 이제 거기도 이제 0세부터 한 1세 정도는 집에서 되는 일이 상당히 많고 그 이후가 되면 대개는 이제 어떤 그런 보육 시설에 소위 가서 널서리라고 네. 하는 네. 그런 곳 아니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대부분이 다 이루어지죠. 네. 네, 그것이 이제 그 아이들한테도 사실은 그게 필요하고 사회성을 좀 어떻게 보면 처음 어머니한테도 배우는 필요하고.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즈음이. 네, 네. 예. 그 영세 그 적은 나이에는 가정 보육사 제도라는 게 또 네. 있어서 그러니까 집에 이제 가서 예, 네. 근데 돈이 많이 이제 비용이 드는 거죠. 아까 언급하셨던 네. 부분인데요. 그런 측면들도 가르치는 이제 전문 이제 그 고용인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엄마들이 혼자 어떻게 해보고 싶어도 그 모든 그 정보나 여러 가지 그 필요한 도구 이런 것들을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사실 이제 모아져 있는 곳에 아이를 이제 위탁을 하는 거죠. 그 시간만큼은.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위원회가 이제 여러 그 보육 전문가들과 또 교수님들 이렇게 협의를 해보면 이게 보육 정보센터 같은 게 상당히 필요하다. 육아 지원 정보센터. 그러니까 네. 그 새로 엄마가 된 경우에 정말 그 전에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한테 이렇게 많은 그 지혜가 맞아요. 요구하고 근데 같이 아기 목욕 또 어떻게 시킬지도 몰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예. 그게 뭐 말로만 들어서 되는 게 네. 아니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하면서 배웠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런 거를 뭐 전화든 인터넷이든 또는 이제 방문을 해서든 어머니가 이제 육아의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정보센터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그 사회화된 그 육아 지원이 필요하면 할수록 그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런 곳의 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맞아요. 예. 질 관리가 예. 중요해져서 이제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또는 그 아기들한테 먹이는 거는 그 제대로 된 영양 구성을 해서 이렇게 먹이는지 교사는 또는 또 잘 가르치고 있는지. 그렇죠. 혹시 뭐 사고 날 만한 위험한 시설은 없는지. 안전도.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모여 있으면 많이 생기는 일이 집단적으로 감기에 걸린다든지 네.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위생 문제도 좀 네, 많이.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그 전염병 관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머리니 같은 거 이런 거 예, 굉장히 예, 많이 예. 생기죠. 뭐 네. 다들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거를 잘 관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보육 시설을 거의 다 이용하고 있다고. 사실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아주 영세 가정의 아이들이라도 이제 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이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보육 시설들은 어느 정도 어떻게 좀 되고 있습니까? 누구나가 다 갈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시설 이용률은 지금 60% 정도 되고 있고, 생각보다 많이 낮네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국가적으로 하는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고 민간 시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 시설 관련한 그 보육비를 보면 1조 한 6천억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이제 국가 쪽에서 부담하는 한 25%,
그다음에 이제 부모, 학부모가 이제 부담하는 게 75% 정도이죠. 예. 그러니까 비용이 이제 부모 부담이 높으니까 음. 또 영세라든가 또 저소득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이 저희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음. 부족한 게 현실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이들도 가뜩이나 부족해서 정말 더 좋은 질로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예. 패러독스인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 그 이용률은 지금 장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60% 정도 아이들만 이제 그런 시설에 가는데 또 그 시설에 가서 정원 충족률을 보면 한 85%밖에 차지 않거든요. 정원이 다 안 찹니다. 그러니까 시설은 사실은 겉보기에는 남는 것처럼 보이는 적자라고 거죠. 그러고. 예, 그 적자라고 그럼 또 하는. 그게 제대로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에 재 투자가 안 될 거 되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 가계가 가정 경제가 이 가구의 입장으로 볼 적에 보육비가 너무 비싼 거죠. 예, 그 여전히. 여전히 예, 그러니까 예. 너무 비싸니까 저렇게 그게 뭐 어린이집에 보내는 그 돈만 드는 게 아니라 또 부대 경비가 여러 가지가 또 들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어머니가 취업하면 이제 거기서 들어가는 돈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키우는 아이한테 쪽으로 들어가야 나가버린단 되는, 예.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이 이제 취업을 했던 거를 그만두게 되고 그래서 애를 키우라고 몇 년 있다 보면 그 다음에 다시는 재취업이 또 안 되죠. 재취업이 어렵고 예. 또 원래 있던 자리로보단 더 낮은 곳으로 가기가 쉽고 이제 그런 악순환이 자꾸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육아 지원 대책을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일하는데 부담이 없이 그 작은 경비로 가계에 부담되지 않는 경비로 애는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길 수 있고 어머니는 이제 일을 하고 또 자기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반면에 거기 맡겨진 아이들은 질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그런 서비스를 받아서 정서 발달이나 지적 능력의 발달이 집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낫도록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정부가 얼마나 이제 돈을 써서 그렇게를 빨리 그 체계를 정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제 시설 정비를 하고 또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보육교사나 유아교육 교사들의 그 자질을 더 이렇게 향상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저임금이에요. 그분들도.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임금도 좀 더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애를 이제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빨리 정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많은 보육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여전히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치원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떤 이제 기업체에서는 이제 그런 그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또 시설을 좀 운영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좀 하나 이렇게 잘 하는 것도 좀 대책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이제 직장 보육 시설이라고 하죠. 이제 그 회사의 예. 직장 보육 시설이 직장 보육 시설을 더 좋아하는 어머니가 있고요. 직장 보육 시설을 일반 부담스러워하는 어머니가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머니는 애를 안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그래야 이제 직장에 가야 거기 가는 되는데 것 그러면 자체가 가는 것 이미 자체가 힘드니까. 굉장히 힘들죠. 또 일찍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혼잡한 시간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경우는 드리고. 이제 집 가까이 있는 걸 더 선호하시고요. 좀 비교적 쉽게 그 직장에 가실 수 있는 어머니들은 뭐 직장 보육도 상당히 중요한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그 보육시설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러셨는데, 그게 어떻게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육아 지원 정책 예. 그걸 이제 굉장히 크게 수립을 하고 있고 단기적, 장기적 과제로 하고 있고요. 보육 시설 내지는 이런 정말 어린이집 이런 시설이 중요하게 된 거는 아까 저희 이제 말씀을 나눈 과정에서 이제 가정에서 그것을 잘 이제 그러니까 못하니까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기대게 되고 또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굉장히 기대가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육 시설이 있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5% 정도 충족률이라는 것은 네. 그 시설의 프로그램이나 혹은 교사라든지 그 시설의 환경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또 안 가게 되는 그렇죠.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국여성개발원이 이제 한번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았어요. 근데 모든 가구들이 다 계층을 초월하고 이 보육비와 혹은 또 교육비가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소득층 내지는 이제 소득이 낮은 계층은 비용 자체가 부담이 되고 또 소득이 있는 계층은 더 좋은 좋은 시설에 시설을 더 가려니까. 좋은 프로그램으로 예. 가려니까 그래도 유지는 하지만 부담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 학부모들 내지는 가구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은 정말 질이 좋고 정말 가격도 그냥 괜찮고 또 안전하게 맡길 수 있고 정말 내 아이를 저 시설에 맡길 때 정말 내 자녀처럼 돌볼 수 있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성부하고 또 미래사회위원회하고 또 교육부하고 물론 미래사회위원회가 같이 해서 그 보육 실태 조사 내지는 가구 조사 또 유치원 조사를 지금 다 하셨어요. 예. 그래서 곧 이제 발표가 되겠죠. 거기 보면 정말 정책 제언들을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다 알아야 대처가 알고 가능하니까. 이제 예.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참 보육, 교육 뭐 떼놓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정도의 현실인데 바로 우리 이웃인 일본은 어떤지 시티스가 2월 달에 일본의 그 현실을 좀 촬영을 해왔거든요. 보시고 얘기를 계속 나눌게요. 노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의 길목에 선 일본은 국가적으로 그 심각성을 미리 알고 출산 장려 정책을 펴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근로 현장에선 노령화 사회의 폐해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지난 2월 일본 동경. 아직 겨울의 문턱에 섰을 때 닷간의 보육원을 찾았다. 일본이 우리 실정과 다른 점은 0세에서 1세의 영아들도 시설에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栄養も十分取れて良い教育を受けさせてあげられるように私たちの目標です。 개인 소유의 보육원일지라도 학부모들은 소득차가 적용된 납부금을 세금을 납부하듯 각 현 또는 시청에 납부하므로 보육원에 직접 납부하는 일은 없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보육원의 시설과 교사 수준에 따라 보육원을 선택할 뿐 납부금에 따른 오해와 소득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은 느끼지 않는다. 이미 일본은 양질의 교사 확보와 함께 정책적 지원으로 영유아를 둔 학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영유아가 나라의 미래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그 일본 선진국들의 이제 보육 정책들을 좀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발표를 곧 할 예정이다. 이게 대책이 세워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게 바로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좀 사례를 들어준다면 어떨까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액수를 얘기하는 건 좀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그 얘기한 그 보육이나 유아교육 같은 거는 해준다. 뿐만 아니라 애를 낳으면 애를 낳는 경비를 이제 현금으로 준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육아수당이라고도 하고요. 아동수당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이제 차일드 베네피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83년에 영국에 1년 동안 공부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제가 받았습니다. 아이를 낳으셨군요, 거기서. 그때 아니요. 아이를 낳아서 데리고 갔는데도 키우는 예, 거에 그때 대해서. 그러니까 돌배기 정도 되는 아이를 그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학생으로서 대학원 학생으로서 1년 동안을 있으면서 키우는데 그래도 수당을 받았습니다. 네, 아이를.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안했죠. 제가 영국 정부에 대해서.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저는 아직도 한국의 어머니들에 대해서 그런 육아수당을 아직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러운데요. 그거를 하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나 액수가 사실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된 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선 육아 지원 시설부터 우선 정비하고 그 프로그램부터 정비하고 그다음에 아동수당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되겠더니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동수당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게 딱 아직 실현이 되는 그런 단계는 아닌 거군요. 예, 지금은 그 아마 이제 시작한다면 이제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이렇게 예. 시작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부족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 혼자서 키워야 된다든지 또는 뭐 드물겠지만 또 아버지 혼자서 키워야 된다든지 또 그런데 또 그 어머니가 직장이 없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경우가 생길 텐데 따라서.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도를 세워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서양에 사는 것처럼 이제 보편적으로 어떤 어머니에 대해서나 다 주는 그 제도를 하기에는 이제 돈이 정말 그 거액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언젠가는 이제 저희들도 뭐 해야 될 제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많이 혜택을 예. 받으셨다는데. 뭐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네. 또 이런 외국의 경우는 이제 정말 그 외국인에도 불구하고 그냥 3, 4, 5세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100% 무상으로 이제 지원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보육시설 잘 해서 정말 정말 나라가 그걸 지원하면서 그 모든 그 아동들이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동 수당제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들지만 예. 받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크지 않은 혜택일 수도 있을 것 예,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만 원씩만 해도 예.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이유는 그만큼 아이를 국가가 정말 이걸 생각하고 있구나. 또 가정에서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정말 재정적으로 이렇게 하다 할지라도 굉장히 그 사회적인 함축을 시사하는 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재정을 어떻게 저희가 조달하고 또 방법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정말 고민하면서 장기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단계적으로 저소득층 정말 편부포모 그런 가정들을 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정말 모든 그런 보편화되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정말 보육 정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도입이 되면 그 저출산을 벗어나고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 보육이나 교육에 대해서 부담감이 좀 많이 거기서 해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우선은 그러니까 이제 육아 비용과 그 노동 부분만 풀어주는 것만 해도 우선 기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것뿐만 여러 가지 대책이 사실은 그 특효약은 없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작은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그 걸림돌이 되는 작은 것들은 이제 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치워줘야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육아의 노동과 비용을 줄여주는 게 우선 첫째다. 이제 두 번째는 그 가정 경제를 안정시키고 이제 그 주택 비용이라든가 의료 비용이라든가 이렇게 크게 목돈이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든지 안정시키고 줄여주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정 경제의 측면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게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들이 그 자아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더하기 또 양성 평등적인 그런 성차별이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이 형성이 돼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아이를 키우는 그런 문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기업도 아버지를 빨리 집으로 보내주는 그런 그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상당히 그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아마 지금 여러 가지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게 저출산의 문제 이런 거 많이 이제 경각심이 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렇게 대책을 세워주고 하면 상당한 반응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남녀 2명에서 이제 낳는 아이가 1.19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대성공을 했다고 하는 프랑스나 그 저출산에서 지금 프랑스가 아이를 제일 많이 낳는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현재 그렇죠. 그래도 옛날에는 그렇게 안 대표적으로 안 낳는 낳는 나라고 네. 유명했던 네. 것이 예. 그런데 1.9명을 낳습니다. 그래도 2명이 안 되네요. 2명이 안 됩니다. 그래도 굉장히 발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1.9명까지 하고 갈 수 이제 있었던 북구라파가 것은. 대개 1.8명을 예.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2명을 낳는다고 보고 이제 1.8명이나 9명까지 가려면 아마 굉장히 어려울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우선 급하다는 정책을 하면 글쎄요 한 1.4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마 복구가 될 거. 그 이상으로 복구가 되려면 자꾸만 이제 또 다른 조치를 해가면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정말 부담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해도 아마 최대한 올라가면 1.89 정도가 되면 아마 대성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2명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네. 참 기가 막히구나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어떤 정부에서 지원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욱더 더 많이 아이를 안 낳게 하는 게 아닌가 어떤 딱 무슨 제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를테면 뭐 젊은이들이 나는 내 생활을 즐길 거야. 그 아이가 나한테 결코 이를테면 정말 심하게 표현하면 방해가 되고 방해가 되고 혹이 되는 거지. 그 아이로 인해서 내가 무슨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전체적인 마인드 자체가 더 바뀌게 하는 게 더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들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이제 미혼이나 기혼이나 예.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면 예. 다 이상 자녀수로는 2명을 꼽아요. 그래서 거의 뭐 7, 80%가 이제 그렇게 아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이면을 보면은 이제 뭐 정말 비용이 부담스럽고 또 자기 어떤 경력 개발을 위해서 잠시 미루겠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2명이 안 되는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들이 이제 원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아이를 키우는 자체를 정말 아이 초점에 맞춰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정말 부모가 또 아이를 잘 할 수 있도록 잘 돌볼 수 있도록 이제 제도적으로 이걸 또 도와줘야 아이가 잘 되는 거죠. 잘하는 걸 바라보는 게 행복으로 본인이 행복으로 볼 느끼도록. 수도 있고 자기가 또 잘 참여할 수 예, 있도록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저는 들고 싶은 것이 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제도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사실은 잘 구비는 되어 있지만 뭐 규모가 작은 뭐 기업에서는 또 자극 안 사용할, 그러니까 도입률이 낮기도 해요. 예. 그러나 전반적으로 있어도 안 사용하는 이유는 그냥 분위기가 이거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의 또 경력이나 승진에 그것이 또 저해가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남자 여자도 다 같이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잘 쓸 수 있도록 이제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또 대중 매체나 그런 역할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기업이나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기업은 또 생산성이 또 중요한 이윤 추구 그렇죠. 기관이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함께 더 좋은 또 기업이 그것을 할 때 인센티브가 또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면서 이것이 맞물려져서 이루어져야지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본다면 이제 보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그렇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 좀 몇 가지 제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보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났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아까 이제 수당제도 언급을 했지만 그 1,0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당신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뭐냐는 것은 이미 다 우리 알게 된 사실을 다시 증명해 줬고요. 정말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가계에 도움이 되는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원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제할 때 세금으로 좀 감면을 받는 조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정말 보육비를 이제 더 정말 국가가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장 제도에서 좀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기를 때에 그 기간이 뭐 연금 기간에 포함된다라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부각이 됐고요. 이제 가정과 또 직장이 잘 양립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가족 친화적인 어떤 제도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정말 직장과 가정을 잘 양립할 수 있도록 뭐 재택근무라든가 또 융통성 있는 근무 제도라든가 또 직장 보육시설 이런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 이제 그런 제도들을 많이 원하게 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을 강조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교육도 제도의 어떤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아까 주택을 말씀하셨는데 아이가 하나 있는 거하고 또 둘 있는 거랑은 달라요. 방이 한 개에서 두 개, 또 그 쾌적한 데서 하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면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작용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실정에 정말 맞는 이제 그런 정책을 단계적으로 하나씩 이제 추구해 간다면 저는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자꾸 연구해서 이렇게 자꾸 뒷받침해 드려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와닿거든요. 지금 이제 그 복지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른 복지기관에서 일하셨던 것들이 또 다른 기관에 와도 그게 다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 엄마가 그 자녀를 양육하는 그 시간 동안도 다른 일을 할 때 이렇게 좀 같이 연계가 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금방은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정부 측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대책이나 이런 게 마련되고 있는지요? 큰 고민 사항 중에 하나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육아 기간 동안을 그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렇게 계산내는 그 이제 소위 이제 그걸 연금 크레디트 제도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하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곧 아마 연금법 개정이 되면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연금에서 무슨 서로 이제 부인이 받을 경우 남편이 받을 경우가 겹치면 안 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했는데 그것도 조정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길게 보면 그 여성이 받는 연금 몫을 따로 그다음에 이제 남성이 받는 연금 몫을 따로 요새 호주제도 폐지됐는데 호주만 호주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상태를 고쳐서 이제 여성이 대등하게 연금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해 나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도 이것은 결국 남성과 함께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또 가족이 또 남성과 여성 혹은 또 그렇지 않은 더불어서 경우도 있겠죠. 가족이죠. 더불어서 가족이고 또 여성이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남성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함께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성들 절대로 뭐 남성 차별이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월하게 계셨다가 그냥 제자리로 돌아. 똑같이 사실은 다 평등하게 일지 하는 건데 이런 말씀 해주셨었잖아요. 이렇게 참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변하려면 이렇게 매스컴에서도 여러 가지가 참 많이 같이 도와야 될 것 같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영유아가 나라의 미래다가 이제 저희도 기독교 텔레비전도 이렇게 사회 문제에 좀 참여를 하자 이런 의미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저희는 첫 발을 내딛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하시면서 느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정말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 중에 쭉 계속 나왔다시피
이게 저출산 문제, 그러니까 출산하고 애를 키우는 이 문제가 이게 지금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뭐였느냐면 이게 여성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남성과 여성들의 공동의 문제고 이제 공동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 낳는 거는 여자니까 키우는 것도 여자고 이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한 건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여자가 하는 거지만 그 아이를 그 기간 동안에도 사회적으로는 피해가 없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육아를 하는 것은 이건 남녀 공동의 과제다. 이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 요점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정부가 하는 부분하고 이 사회가 공동으로 하는 부분과 그리고 그 가정이 또 가족이 하는 부분이 이게 같이 가야지 된다는 거가 또 하나 제가 계속 말씀드린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의 부담이 지금까지는 가족 내지는 가정의 부담이 과중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족 내에서도 여성의 부담이 과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성의 부담으로부터 남녀 양성의 부담으로 그리고 가족의 부담으로부터 국가의 부담으로 이제 상당 부분 옮기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작게 보면 뭐 영유아라든가를 위한 아까 시설, 뭐 선교원 이런 것처럼 그런 거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이 교회에 오는 교인들은 사회의 전후 좌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교회에 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부터 아주 부자까지 그리고 이게 각종 직종의 사람들이 다 모이고 남녀가 다 같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영유아 문제를 어떤 가지는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하고 큰 그 의미를 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장 박사님도 마지막으로 네. 정리하는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이제 국가 가정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기업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또 교회의 어떤 종교 기관 다른 종교 기관도 있지만 교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제 많은 시설도 있고 이제 그 시설에 우리가 물론 어떤 허가나 자격 기준에 통과는 돼야 되지만 이제 지역 사회 또 국가의 어떤 정책 되게 함께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신앙적인 그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어떤 미래를 이끄는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이제 그 측면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국가나 어떤 정부 차원에서도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할 때에 또 적극 지원해주는 또 뭐 시설을 뭐 할 때에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국가가 또 적극 교회에게 역할을 또 기대하는 또 그러면서 지원하는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교회에는 많은 인적 자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어떤 시설의 안전이나 또 위생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정말 가정과 남성과 여성과 또 국가, 사회, 또 지역 사회 이런 기관들 함께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기독교 텔레비전도 열심히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두 분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영유아는 나라의 미래입니다. 이거를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그거를 좀 저희가 청지기 역할에 맡아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들이 또 우리들의 그 편한 것만 생각을 하면서 해야 할 일을 조금씩 뒤로 미루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반성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시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